안녕하세요. 실크스와 윤계은의 매스 팁 현타현타 시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샤론코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실수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났을 때 저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오늘 실수했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묻죠. 무슨 실수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애들이 거의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계산 실수요 라고 하는 친구들과 두 번째는 문제 잘못 읽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시험 보고 이제 실수하게 되면 저희 엄마나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러셨죠. 실수도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저도 느낄 만큼 진짜 실수가 실력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느낄 때 많은 애들을 가르쳐 보고 관찰을 하니까 진짜 너는 틀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었고 얘는 왜 그랬지 그날? 아깝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짜 실수에도 급이 있고 그러니까 실수에도 약간 디테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계산 실수했어요 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계산, 즉 연산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시험을 봤을 때 이제 오답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막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런 과정도 해봤고 저런 과정도 해봤지만 아쉽게도 못 풀었어요 라는 얘기를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장황하게 이제 본인의 이제 그거를 변론을 막 해놓거든요. 근데 계산으로 틀린 것들은 정말 딱 한 줄, 계산 실수했어요 딱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묻죠. 근데 계산 실수했는데 어떤 계산 실수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친구는 덧셈 잘못했어요. 어떤 친구는 곱셈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또 계산에서도 이렇게 뭔가 되게 말이 길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잡았다 요놈 이러면서 묻죠. 무슨 계산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말이 길까? 해서 물으면서 그래 식이 뭐였어?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이게 식 푼 거라든가 딱 보잖아요. 그럼 얘는 틀릴 수밖에 없었구나. 얘가 지금 이 부분이 비었었구나 라는 게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산적인 부분에서도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없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아이들이 이제 틀린 부분에서 조금의 답이 좀 오류가 생기면은 이건 개념이 부족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계산 실수했어요 라고 말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네가 계산이 실수된 건지 실수한 건지 아니면 개념이 부족해서 이런 답이 나오게 된 건지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안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가 이제 계산 실수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치명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는 대부분 연산적인 부분이 교과 과정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비중이 큰 부분의 연산인데 그 부분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이가 정확하게 이제 개념이 인지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일수록 자기 이제 모르는 부분이라던가 틀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실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식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려보시는 그런 과정을 필수로 밟으셔서 진짜 아이가 어디를 모르는지를 개념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고학년 때에서는 이제 분수의 사칙연산이라던가 소수의 곱셈 나눗셈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소수점 조금 옆으로 옮겨간 거라던가 아니면 분수를 계산할 때 이제 곱셈식에서 덧셈식을 하다가 또 곱셈식을 가고 또 곱셈식을 하다가 나눗셈식을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서 본인들이 이제 분수의 사칙 연산의 구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통분했다가 뭐 했다가 하면서 막 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로 덧셈 하다가 이렇게 뺄셈을 하다가 틀리는 거라면 그래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졌구나 싶은데 갑자기 분수의 곱셈을 계산하는데 얘가 통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틀렸던 건데 그걸 계산 실수였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이건 진짜 이제 개념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제대로 이렇게 찝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분수의 계산들 할 때 우리 초등 고학년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 진짜 네가 계산 실수인지 아니 분수의 구조를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지 개념을 좀 잘 짚어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이 좀 여기서 계산 실수적인 부분에서는 체크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아이가 정말로 이제 계산 실수인 것인가 아니면 개념이 부족한 것인가 라는 거는 어떻게 진단하냐면 빠르게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틀린 문제를 똑같이 바로 풀려보는 거예요. 풀려봤을 때 바로 고쳤다. 답이 바로 고쳐졌다. 정답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정말 그 순간에 계산을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근데 만약에 다시 풀려봤는데에도 불구하고 오답이 또 나왔다. 라는 거는 이건 정말 계산의 문제가 아니고 개념에 이제 구멍이 생긴 거니까 개념을 다시 잦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꼭 다시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실수가 잦은 친구들한테서 점수가 계속 깎이는 현상들이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드릴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을 조금 점검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방학 때라던가 조금 여유 있는 주말 같은 경우에 시간이 뭐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1, 2분 정도 안에 그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10개에서 15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이제 정확도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드릴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좋은 단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제 고3 나눗셈이 나오는 단원들, 초3 과정 연산 부분, 그 다음에 초4 과정에도 마찬가지 곱셈 나눗셈이 있으니까 그쪽 연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5 과정 중에서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 있으니까 그쪽 연산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친구가 중학교과 올라갈 때 이제 중1 과정 중에서 유리수의 계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계산력을 강화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거부터 출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6학년 쪽 분수의 이제 곱셈 나눗셈 쪽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 실수에도 좀 약간 디테일이 좀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문제 잘못 읽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저도 가끔씩 문제를 잘못 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를 잘못 읽었었을 때가 있죠. 근데 진짜 문제를 잘못 읽은 게 아니라 문제를 못 읽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문제 잘못 읽었어요, 그냥 실수했어요 라고 가볍게 여기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유형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막 풀었는데 아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왜 틀렸니? 이렇게 물어보면 뒤에 있는 뭐 A, B는 뭐였어요? 라는 걸 안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해서. 제가 그러면 그래요. 팩폭을 날려줘요. 아, 넌 문제를 틀리려고 그렇게 읽었구나. 제가 그러거든요. 사실상 뒤에 있는 뭐뭐뭐는 뭐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은 상당히 중요한 조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상 그 부분까지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뒤에 있는 조건들은 정답으로 갈지 오답으로 갈지를 따지는 마지막 그 조건들이거든요. 판단 유무인데,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인데 이거를 그냥 단이라고 적혀 있고 구하시오가 점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만약에 놓쳤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럴 때는 문제를 잘못 봤어요가 아니고 문제를 다 안 읽었어요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웃겨가지고 막 얘기하거든요. 너무 많이 그런 거는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뒤에 있는 문장을 다 읽지 않았다, 뭐 뒤에 있는 거를 허투루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거 훈련을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도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진짜 실수한 건지 억울한 건지 아니면 정말 개념이 부족해서 그냥 실수로 묻혀서 가는 건지는 앞으로 좀 문제 풀 때마다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